지금 중동 정세가 정말 아슬아슬한데요.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왔는지 그 속사정을 여러 분석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건데요. 먼저 최근 사건들로 다시 뜨거워진 중동 상황을 살펴보고 그 배경에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큰 그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란은 어떤 딜레마를 안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라는 거대한 변수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갈등에는 시작점이 있죠. 지금 이 위기를 불러온 결정적인 사건들이 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상황이 정말 벼랑 끝까지 갔습니다. 시작은 6개월 전이었죠.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 봉기를 기대하고 공습을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러고 나선 이란 정권이 대규모 시위를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표적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이 지역 전체가 이제 전면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일까요?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큰 그림이 깔려 있거든요. 이란 핵 문제를 두고 미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어요.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일종의 거래를 했죠. 이란이 핵 개발을 멈추면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합의를 그냥 깨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란 경제가 살아나면 결국 다시 핵무기를 만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최대 압박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합의를 해주는 건 이란한테 핵무기 만들 시간하고 돈만 벌어주는 꼴이다. 이런 불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생각이 지금의 강대강 대결 구도를 만든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지금이 정말 다시 없을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미국 정부가 있고 이란은 내부적으로 경제나 사회가 역대 가장 약해져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핵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이란의 신정체제 자체가 무너질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란 입장에서 한번 보죠. 이상하게 이란은 내부적으로 약해질수록 밖으로는 더 강하게 나가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속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란 지도부는 정말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국민들 불만이 터져 나오죠. 밖에서는 경제 제재 때문에 숨통이 조여오죠. 또 정치적으로는 강경파들이 더 세게 나가라고 압박하죠. 이런 복합적인 압력이 이란을 점점 더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딱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혼자서는 안 죽는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차라리 판을 키워서 이 지역 전체를 전쟁에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군사력으로는 당연히 미국이 안 되니까 이란은 이른바 비대칭 전략을 씁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석유가 지나다니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죠. 아니면 카타르 같은 곳에 있는 미군 레이더 기지나 미국의 정보원들이 묵을 법한 호텔을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 미국의 눈과 귀를 가려서 전력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메꿔보겠다는 것. 자, 이제부터가 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위험한 변수, 바로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그리고 그와 맞물린 핵 문제입니다. 먼저 파트와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건 최고 지도자가 내리는 종교적인 명령인데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망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생전에 핵무기 개발은 하람이다, 즉 종교적으로 금지된 죄악이라는 파트와를 내렸었어요. 이슬람 신도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처럼 핵무기는 만들면 안 된다는 일종의 종교적인 족쇄였죠. 그동안 이 파트와가 이란 내부의 핵개발 강경파들을 억누르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한 겁니다. 심지어 그가 후계자로 생각했던 인물까지 사고로 같이 세상을 떠났어요. 리더십에 엄청난 공백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메네이 개인이 내렸던 이 핵 반대 파트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지금 미국, 이스라엘, 이란 모두의 다음 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된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죽었으니 그가 내렸던 파트와도 효력을 잃게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강경파 지도자가 들어서서 이제 우린 핵무기 만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바로 이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갈등이 마주할 몇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중동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짙은 불확실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최근 공격의 목표가 좀 흥미로운데요. 이게 단순히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바시지라는 민병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 바시지는 정권에 충성하면서 사회 곳곳에 퍼져서 국민들을 감시하는 말 그대로 정권의 눈과 귀 같은 조직입니다. 이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건 정권의 통제력을 뿌리부터 흔들어서 이란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한 분석에서는 앞으로 세 가지 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의 공격 때문에 내부가 더 똘똘 뭉쳐서 강경파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시나리오예요. 이게 60% 정도로 가장 높고요. 한 30%는 지금처럼 팽팽한 긴장 상태로 협상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나머지 10%는 시리아처럼 나라 전체가 완전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게다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중동의 또 다른 강자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수많은 분파로 나뉜 쿠르드족 민병대들이 이 싸움에 뛰어들 것인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미국의 전략이라는 게 과연 체계적으로 잘 짜인 계획인지 아니면 그저 즉흥적인 대응의 연속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규칙은 깨졌고 상황을 조율하던 핵심 인물들은 이제 없습니다. 텅 빈 무대 위에서 중동의 다음 역사는 과연 누가 쓰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 답은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في أكبر